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언론이 문제가 많아요. 특히 메이저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언론들이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편향적인 보도를 하니까 진짜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기사를 보게 되면 과장 보도, 축소 보도, 왜곡 보도,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언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기사를 제대로 써도 데스크에서 다시 쓰라면 또 기사를 수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사실 팩트만을 가지고 기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매주 토요일날 광화문에는 수십만 명이 모여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그렇게 외쳐도 그 앞에 있는 신문사들이 기사 하나 안 나오는 게 현실 아닙니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을 왜곡해서 말이죠, 이렇게 편파 보도, 편파 방송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시아 투데이, 스카이 데일리가 말이죠, 정말 객관적이고 책임감 넘치고 진실성이 보이고 독립적인 보도를 하고요. 정말 국민이 알 권리를 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시아 투데이의 사설 그리고 칼럼이 아주 정말 명쾌하게 혀를 찌르는 그런 칼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주은식 소장님의 칼럼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부정선거 그리고 탄핵 반대에 눈을 감고 있는 좌편향 언론 보도다 이 말이죠. 왜곡 보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어요. 부정선거가 왜 일어나는가 원인을 규명해서 기자들이 그걸 조사해서 진실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부정선거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기사들도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탄핵을 찬성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자 이런 기사만 나온다. 이것이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냐. 가짜 뉴스, 왜곡 보도. 자, 그런 가운데 주은식 소장님의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주류 신문사가 회사 바로 옆에서 수십만 명이 토요일마다 탄핵 무효를 목이 터져라 외쳐도 보도를 일절하지 않고 외면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발생해도 내란죄만 주구장창 읊어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란죄를 빼고 심판을 하라고 국회 소추 대리인에게 권유를 했다고 국회 측 대리인이 말했다가 논란이 되자 헌법재판소는 부인하고 그 대리인은 실언이라고 말을 바꿨다. 국회가 핵심적인 탄핵 사유를 재표결 없이 마음대로 변경해도 시비를 거는 주류 언론이 없다. 그래서 언론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자를, 프레스를 기레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주류 신문과 방송이 왜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에 침묵하는가. 한국 언론의 공정성 보도와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라는 권력을 빼앗기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까?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내란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지적에 국민들은 공감했다. 그런데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내란죄를 넣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측이 이것을 뺐다.
탄핵 사유에 결정적인 변동사항이 생겼으면 국회 재의결이 불가피하다. 그 다시 의결해야 돼요, 국회에서. 내란죄를 뺐으니까. 그 내란죄가 있다고 해서 또 여당 국회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그럼 내란죄를 빼서 다시 의결하면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였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에 공감한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외쳐도 왜 언론은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대통령직을 걸고 수면 위에 올려놓은 것만 해도 파사 현정이고 역사에 용기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목숨 걸고 비상계엄한 거예요. 부정선거 밝히려고요. 국민 여러분, 제가 희망공언하는 건 아닌데요. 1월 20일 후에 밝혀질 겁니다. 정으로 밝혀질 겁니다. 시민 대표들과 통계학자, 전산학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수많은 의문과 증거를 제시해도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여러분, 저도 4월 10일 선거 끝나고 11일부터 몇 개월 동안 부정선거 외쳐댔지요. 숫자로 저를 외쳐댔잖아요. 울분을 터뜨리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범죄자다 말이야. 구속시켜라. 수사해라. 이렇게 외쳐댔어요. 그거 조사하느라고 허구날 밤을 샜습니다. 누구한테 이거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던 각하하던 이제 부정선거 이슈는 더 이상 수면 아래로 눌러 가라앉힐 수 없게 됐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을 걸고 문제를 삼아도 이렇게 이슈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경우에는 말해 무엇을 하겠는가? 여러분, 대통령도 이렇게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외쳐대는데 내란죄로 내란수괴라고 체포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 못 밝히면 누가 밝히겠습니까? 국민의 주권, 참정권 박탈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 여권에서요, 뭐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대권 유자들 나와도 100%, 1000% 떨어집니다. 부정선거 하니 당선될 수가 없어요. 꿈 깨세요, 꿈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 사례를 모아도 이미 차고 넘친다. 전산 자료는 로그인 기록이 남았으므로 아무리 흔적을 지워도 소용없다. 한간에는 선관위 전산기는 단순 합산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하다고 말한다. 수학을 전공한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가 통계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한 자료는 50여 명의 사전투표, 부정 당선을 제시하는데 이는 수학 공리를 변경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호 교수는 선관위 발표가 진실이라면 전 세계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전부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출범 후 처음으로 선관위라는 초롱성을 파성추로 때렸다. 헌법기관임을 앞세워 문제를 은폐하려다가 거대한 쓰나미를 초래했다. 공정선거를 위해 만든 기구가 인사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 카르텔입니다. 인사비리가 1200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족, 친인척으로만 채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선거 비리는 없었음을 믿어달라고 한다. 신뢰를 상실한 이상 법조 카르텔의 철벽도 더 이상 막지 못한다. 여러분, 지역의 선거관리원장이 누굽니까? 부장판사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법부가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들도 물론 썩었고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느 부장판사
참 자신이 판사직을 부장판사직을 하고 있다는 게 부끄럽게 느낀다는 이야기도 하는 걸 보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썩었다는 겁니다. 사법부가. 부정선거 주장과 언론의 침묵입니다. 수많은 인사비리가 문제되고 나서야 선관위는 겨우 감사를 받았다. 하지만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았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들먹이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제정한다고 추진 중이라고 한다. 김용민 사무총장이 부정선거를 들먹이면 처벌하겠다고 했다가 보류하겠다고도 얘기했지요. 공명정대해야 할 기관이 인사부정으로 신뢰를 잃고 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20세기 초 공산주의는 서방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소련 공산당은 언론을 선전도구로 삼아 이념을 퍼뜨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언론을 당의 나팔수로 정의하며 언론이 혁명 의지를 고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이 진실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전과 쇠뇌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소비에트 정권은 언론을 통해 대중을 통제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려 정권의 이미지를 강화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반국가 세력들이, 민주노총, 언론 노조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종북 세력들 척결해야 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인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방부 차관은요, 김용현 장관을 대리해서 권한대행을 하시는 차관은요, 경호처에 파견해야 됩니다. 안 한다면 그게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러분. 레닌은 총 한 방은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으나 언론은 포함한 문화수단은 수만 명을 쇠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련 붕괴 후 중공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언론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반대 의견을 억압했다. 이러한 공산국가의 언론 억압은 서구 언론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좌경화의 초석이 되었다. 서방 세계의 언론이 좌경화된 배경에는 내부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주요 언론 매체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진보 좌파의 가치와 이념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많은 기자와 편집자가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보도에 반영했고 그 결과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은 크게 망가지게 됐다. 언론의 과도한 좌편향 현상은 민의와는 거리가 먼 비정상적인 사회 현상이다. 주류 미디어는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특정 이념을 강화하고 그 사회를 편향하게 만든다. 그 결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왜곡되기도 한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영향력, 내부적 변화, 대중의 인식, 재정적 이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언론은 특정 이념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 정보 전달과 여론 형성을 저해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한국의 언론은 계엄의 원인으로 지목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일체 눈을 감고 있다. 모든 언론들이 부정선거 하면 음모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음모론자다. 망각에 빠졌다. 한국산 투 개표기를 채택한 나라에서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취재할 생각조차 없다. 이처럼 언론이 본연의 사명과 공정성을 잃으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여러분, 지금 주은식 소장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완전히 추락합니다. 그래서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남한인민공화국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개, 돼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이 없는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싸워서 반국가 세력들이 척결되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훗날 언론들도 후회할 겁니다. 우리 언론의 책임감이 컸구나. 아마 그걸 알면서도 못하는 언론 사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밝힐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반국가 세력, 정북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남동 관저에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헌재로부터 각하나 기각이 되어서 원내 복귀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